우리의 옛 선비들과 화공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전통의 붓. 특히 선비 정신의 직접적인 표현 도구인 붓은 문방사우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겨져 왔다. 좋은 붓은 좋은 재료와 뛰어난 기술의 결과물이며, 좋은 붓이 되려면 덕, 성, 자, 질, 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우리의 전통 붓을 만드는 기본이다. 강원도 춘천 서면에 위치한 경춘필방. 그곳의 주인은 세상의 모든 털로 붓을 만드는 깃털붓의 창시자, 붓의 명인 박경수 필장이다. 평생 오직 붓을 만들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데 힘쓰며 꼼꼼하게 선별된 최고의 재료와 전통 기법으로 최고 품질의 전통 붓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겸 박경수 선생은 전국 수많은 공예대전에서 수상하였다. 박 필장은 필장으로선 처음으로 지난 2005년 대한민국 명인으로 선정되었고, 명인으로 선정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는 노력 중이다. 이렇게 전통 방법을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전통 기법을 알아야만 이 붓이 나오지, 전통 기법을 모르면 붓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틀을 깨버리면 나중에 이 붓을 한 자리 만들더라도 흉내는 낼 수 있으려고 뭐라도 오래 가지는 못한단 말이지. 그런 뜻인지 알겠어요? 예. 흉내는 그러니까 이미 가짜 작가는 될 수 있으려고 뭐라도 진짜 작가는 못 되고 진짜 작품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수명이 짧지. 그래서 전통 기법을 살린다는 거지. 아까도 내가 요 기름기 빼는 작업도 다른 작업이 많아요. 다른데 쉽게도 뺄 수 있지만 나는 꼭 전통 기법을 살린다는 게 우리 선조들이 노하우가 딱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선조들 그 기술을 우리가 배신해도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될 기술들이 꼭 들어있어요. 전통 기법에. 그래야만 내 작품이 나오고 내가 그걸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지금 신세대에 살지만은 신세대 작품을 만들지만은 전통 기법을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지. 전통 방법으로 만드는 붓의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놓은 털을 길이대로 가지런히 배열하여 털의 길이를 고른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긴 털, 지저분한 털은 뽑아버린다. 동물의 털에 달린 불순물을 손으로 제거하고 다시 손으로 만져서 좋은 털과 나쁜 털을 고르고,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하는 과정을 힘들다고 하여 게을리하면 절대 좋은 붓이 나올 수 없다고 한다. 나쁜 털을 제거한 후 털의 뿌리를 자르고 쇠빗으로 빗어서 다시 나쁜 털을 골라낸다. 나쁜 털을 고른 후 치수를 재서 털의 길이를 맞춘다. 짧은 털과 긴 털을 골고루 섞어 조합해야만 좋은 붓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털섞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이렇게 털섞기 과정이 끝나고 나면 동물의 털에 묻어있는 기름기를 빼야 한다. 쇠를 달궈놓고 쌀겨를 태운 등겨를 털에 골고루 뿌려 달궈놓은 쇠를 털 위에 올려놓는다. 이런 과정을 7번 정도 반복해야만 털의 기름기가 빠진다고 한다. 이렇게 기름을 뺀 털을 다시 섞어준다. 이렇게 계속 섞는 이유는 짧은 털과 긴 털을 골고루 섞기 위해서이다. 긴 털과 짧은 털을 골고루 섞고 정리를 한 후 용량을 맞춘다. 하나를 미리 샘플로 정해놓고 저울에 올린 후 똑같은 용량으로 붓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된 붓의 끝을 맞춘다. 붓의 끝을 맞춰야 실로 고정시킬 때 편리하다. 붓의 끝을 맞춘 다음 실로 붓의 끝을 단단히 고정하고
단단히 고정한 붓을 다시 한번 강력 접착제로 묻혀 그 끝을 단단히 하여 털이 빠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단단히 고정하고 물을 묻혀 물끝 보기를 한다. 물끝 보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으로 털을 빨아 그 털의 촉감을 느끼고 모양을 정리한다. 붓 하나 만들 때마다 입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붓을 뾰족함을 정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고르지 못한 털을 골라내고 붓의 심지를 세워간다. 이렇게 붓의 모양을 갖춘 후 붓대에 넣는 일만 남았다. 붓대는 주로 대나무가 많이 쓰이는데 휘어지지 않고 곧은 것이 좋다. 붓의 털도 중요하지만 붓을 잡는 이가 편하도록 붓대 또한 중요하다. 붓대를 만드는 과정 또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붓대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자르고 손질한다. 기계로 하면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는 전통 방법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 중이다. 이렇게 붓대가 만들어지면 붓대에 접착제를 발라 붓을 완성시킨다. 붓을 완성하면 물풀에 담궈 그 모양을 살려준다. 마지막으로 붓에 이름을 붙이고 건조시키면 비로소 붓이 완성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좋은 붓은 털의 좋고 나쁨보다는 붓을 만드는 장인의 기술에 있다고 한다. 점 하나가 있을 곳에 점이 없으면 미녀의 눈 하나가 없는 것과 같고 하나의 획이 있을 곳을 잃으면 장사의 팔 하나가 없는 것과 같이 붓을 만드는 일은 한 개의 붓털, 붓대의 조각 장식, 글자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좋은 붓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처럼 박경수 필장은 전통이 아니면 붓을 만들 수 없기에 99번의 손이 가야 완성되는 붓을 만드는 것이다. 박 필장의 붓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비롯해 한국의 피카소로 불리어진 중광스님, 국민소설가 하악하악의 이회수 선생도 그의 붓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닥털붓이 처음 세상에 소개된 것은 국민소설가 이회수 선생의 공이 크다고 한다. 내가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그 닭의 꼬리털로 토종닭 꼬리털로 붓을 두 점 묶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 먼지털이인 줄 알았습니다. 붓으로 생각을 못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보다 더 사실 이 붓보다는 훨씬 더 산발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가져오셨느냐고 물어봤더니 여쭈니까 강원도에서 10년 이상 먹을 다른 분들한테는 다 한 자루씩 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써보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랬더니 아무도 쓰지를 못하고 그냥 붓거리에 걸어만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개인전 준비를 이붓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놓고 가시라고 그러고, 조류의 깃털은 이 물이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정도 먹을 갈아서 듬뿍 찍으면 딱 한 번만 찍으면 다 수모됩니다. 그래서 화산지에서 탁 대는 순간에 화산지가 먹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더 이상 뭐 무슨 시도를 못 해볼 정도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난이도가 높은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붓인데,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만 익히면은 일반 사람들이 10년 써야 할 붓을 약 3개월 정도만
하면은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붓을 한 1년 정도 제대로 정말로 붓하고 혼연일치가 되어서 쓰게 되면 좋은 작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게르던 앵무새가 예, 죽어가지고 예. 점심밥을 먹었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 앵무새를 만지작 하다 보니까 개도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듯이 너는 무엇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꼬리가 앵무새는 꼬리가 엄청 이쁘잖아. 털도. 그래 꼬리털하고 날개털 해가지고 붓을 만들어놨어. 붓을 만들어가지고 이예수 씨한테 보여주니까 이예수 씨가 너무 좋단 거야. 그 자기 달라고 해서 반응이 그때 이제 반응이 나왔잖아. 조류에 대한 반응이. 그러나서 야 이것을 새털로 한번 붓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새를 잡을 수도 없고 또 살다 보니까 춘천에 또 닭갈비 유명하잖아. 야 닭털로 붓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3년간 미쳤어 내가. 가족같이 기르던 앵무새가 죽어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마음에 만든 붓을 이회수 선생에게 선물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붓이 된 박필장의 붓. 만드는 과정 또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박필장만의 노하우로 이루어진 세상에 유일한 우리의 전통 붓. 박필장은 세상의 털만 보면 무엇이든지 붓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세상에 빛을 발하고 널리 알려지게 된 박필장의 붓. 그 시작을 어떻게 하였을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기술이든지 기술을 배웠어야 돼. 그래 강주에 붓 만드신 유명한 분이 계시대. 그래 시골에서 놀고 있지 말고 붓을 만들어 봐라. 만드는 데 가서 기술을 배워라. 그래야지 붓 만든 걸 우연찮게 가서 일을 하게 됐지. 천직이라고 생각되는 건 내가 결혼 생활 지금 26년 차인데 내가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나서도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붓만 만들어보면 부부싸움은 걸 잊어버려. 응? 그러니까 성격도 내가 굉장히 순한 편 나이거든. 거칠거든. 근데도 옆에서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저 성격이 어떻게 붓을 만드냐 하지만은 붓만 만들어보면 모든 세상 실험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내 천직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즘은 신생아의 베낸 머리털로 붓을 만든다고 한다. 옛부터 사대부 집안에서는 아기의 처음 모발인 태모를 깎아 붓을 만들어 주어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고 나아가 학문적 성공을 기원한 전통적인 사대부만의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자란 머리털은 생명선이 길게 살아있어 붓으로 만들어 글을 쓸 때 쓰기도 했지만 주로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를 기념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모든 털들은 사물을 뚫고 나오면서 끝이 있어. 머리도 끝이 있었어. 근데 한번 잘라보면 끝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건 끝이 있잖아 지금. 이제 자르고 나서부터 이제 끝이 없어.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온 거. 그렇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게 우리가 털을 뚫고 나오면 끝이 있는 털인데 그걸 잘라버리면 이제 그 끝은 그렇죠. 영원히 없어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야 끝이. 이게 굉장히 소중하잖아. 예전에 사대부 집안에서 이름 있는 가문 집안에서 얘들 장수하고 학문 지식 높이라고 기념으로 많이 해줬던 붓이고. 지금 이렇게 다양한 털로 붓을 만들기까지 박필장은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붓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손으로 만지고 털을 고르고 심지어는 털의 촉감을 느끼기 위해 입으로 빨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노력 뒤에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평생 친구인
박 필장의 아내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우리에게만 그잖아. 붓을 만든다고 해서 시집을 나오니까 다 기계로 만든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손으로 오고 예. 붓을 주고 샘플을 볼 땐 또 입으로 빨아요. 털을. 기계를 초풍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무슨 놈 붓 만든 사람이 붓 만드는데 시집을 왔는데 기계로 안 만들고 다 수공을 100% 수공을 하니까 그러고 나갖고 차츰차츰 이제 익숙해가는 거지. 얘기 엄마도 내가 그러니까 나하고 연분이란 게 얘기 엄마가 이제 내 뒤 수발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얘기 엄마도 일을 많이 안 해보지만은 감이 빨라. 작업하면 시켜보면 일을 시켜보면 그래서 당신도 나하고 연분인가 보다. 크게 돈은 벌지 몰라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면 난 참 고마운 거지. 기계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보니까 그 염소 털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가죽까지 다 붙어 있어요. 그 똥도 그냥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쇠빗으로 계속 이제 그걸 빗거든요. 그래서 진짜 맨 처음에는 진짜 너무 황당했어요. 진짜 붓 만드는 과정이. 그리고 붓 한 자루 한 자루 나이까지 남편 입으로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붓 한 자루 한 자루 만들 때마다. 그래서 이제 옆에도 못 오게 했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그 남편의 붓을 이제 조금씩은 이제 또 생계니까 또 적응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또 50대들은 또 유교 사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한 남편을 섬겨야 된다는 가정교육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지. 지금 대학을 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존경한 사람이 누구냐, 아빠를 존경한다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아이들을 참 잘 키웠구나. 또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줘서 또 너무 고맙고요. 남편이 갈수록 더 존경스럽죠. 결혼할 때 한 15년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진짜 조금씩은 존경스러워져요. 이처럼 박 필장과 그의 가족들은 36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았고 전통붓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명인으로는 선정이 되었지만 아직 문화재가 되질 않아 후계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후계자 양성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문화재가 등록이 되어 정부의 지원도 받아 하루빨리 후계자를 양성하여 우리의 전통붓과 세계에서 유일한 조류털붓도 계승 발전시키고 싶다고 한다. 아니 저리를 봐도 나라에서만 나한테 아까 말한 대로 제작만 해주면 내가 얼마든지 후배 양성을 할 수가 있죠. 그 길이 빨리 터져야 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문화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좋은 직업을 갖다가 왜 썩히고 없애려고 그래요. 많이 좀 안타까워서. 정말 안타깝죠. 이거 우리 기술 배울 때는 한 달 용돈 그러니까 월급도 못 받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내가 박 선생님한테 한 5년 동안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고 명절에 5만 원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배우면서 5년을 배웠네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기술 배우라고 한 달에 3,000원, 5,000원, 그러니까 5만 원, 3만 원 주면 배우겠어요? 그러죠. 못 배우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빨리 지원도 좀 해주고 이게 문화가 잊혀지지 않게 니들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올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안 되면은 좀 나쁜 말 같기도 하지만은 나의 살 궁리를 이제 나도 이제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올해만 기다려보자. 근데 전라도 내 고향에서 내가 지금 강원도 문화재가 돼 있는 줄 알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안 됐다니까 전남 도청에서 우리 군의 군수랑 다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지금 빨리 내려가기 쉽나요? 그래 소설가 이해 선생 같은 경우에도 춘천에서 거주한 지가 몇 수십 년 동안 하다가 춘천에서 그러고 배신을 하니까 지금 화천에 가고 어때요? 화천 군이 춘천보험도 문화가 앞서갈 정도 되고 있잖아요 지금 군이. 그분이 이제 이해 선생 같은 경우에도 닭들붓을 만들어잡고 작품이 세계 소설은 잘 쓰시지만은 그림이 화가란 칭호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이해 선생 뺏기고 나서 분 만드는 박 필장을 다른 데로 뺏기려냐고 지금. 국민 소설가 이회수 선생도 이처럼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여 화천의 자치단체에서 감성마을이란 거주지를 마련해 주어 지금은 글쓰기와 후계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공예든 여타 예술이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입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실력이 어중간하면 다 어렵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걸출한 실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그래서 박경구 선생님도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은 세상에 알아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가 지극히 관심을 좀 기울여서 이회수 선생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한다면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건 시간 문제이다.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실과 득만 따지는 우리들을 반성하고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박 필장의 붓이 전국의 유명세를 타면서 요즘 박경수 필장을 모방하는 가짜 붓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짜가 나와야지 진짜가 빛을 볼 수 있는 거라니까. 가짜가 없으면 진짜가 소중한지를 몰라요. 어느 정도는 가짜가 좀 있어야만이 진짜가 더 빛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야. 보면 내 거에 비하면 그건 딱 뜯어보면 알잖아. 우리가 너는 가짜에서 끝나겠다. 네가 가짜지만 내 걸 모방할 수 있겠다. 딱 보면 안다고. 보면 우리 닥터블 같은 경우는 포개도 봐봐 얼마나 신기해. 기름기도 적당히 빠져가지고 써보면 작가들이 헐딱 반할 수 있어. 모든 작가님들이 이제 내 닥터블을 써보면 사람이 고정관념 깨기가 엄청 힘든 거라고. 그렇지만은 일반 동물털에 비해서 고정관념 깨서 닥터블을 써보면 야,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걸 작품을 만들었구나. 써보니까 틀리구나. 역시 그런 말을 해줘. 박 필장의 소박한 꿈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나서서 전통을 지키고 관심을 가져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사라지지 않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는 박 필장이 있기에 우리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낀다.